안녕하세요. 관제인 이현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제 분양권 혹은 이제 분양권이 지금 많이 상담이 들어오죠.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계약금만 10% 내고 중도금 무이자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잔금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짜리면 5천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이제 중도금은 대출을 해주고 잔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파산이나 회생으로 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옛날에도 한번 유행을 했었죠.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때도 분양권과 관련된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정리가 됐죠. 명확하게. 대표적으로 파산에서는 미행 쌍무계약으로 관제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채무자가 해지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회생에서는 개인 회생에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회생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 관련된 분양계약상의 우선 수익권자의 별채권자의 지위라는 한번 을 통해서 분양권과 관련된 쟁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한 건데 화해강구 결정에 대한 이제 동의 신청을 하는 거죠. 채무자 윤모 씨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제인이 선임됐죠. 채무자회생법 382조 제1항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335조 1항이 중요하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이게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이행을 하고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들이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관제인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회사에서는 뭐 위약금 및 손해배상,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가 대출해주면서 얻은 손해,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채권화합니다. 그러면 파산에서는 파산 채권으로 정리해서 면책을 하면 되고 개인회생에서는 뭐 그 미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회사에서는 계속 이행을 요구하죠. 근데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분양을 억지로 받아서 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권 단계에서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갖고 이제 재산도 없애고 부채를 줄인 다음에 그 관련된 손해를 개인회생 채권화해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러죠. 채무자들이 대출을 받아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중도금 이자도 채무자 그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자기네가 이제 대주죠. 채무자는 은행에 중도금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의 변제를 하였죠. 우리은행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 수익권을 우리은행에 부여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체결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이 완공되면 이제 근저당을 체결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무자의 변제를 받은 후인 2014년 6월 9일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 수익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우선 수익권 범위 내에서 대의 변제, 원금 및 정상이자와 향후 예상되는 지원 손해를 양도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 수익권이죠. 우선 수익권은 이제 별채권으로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이제 관리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회생법 411조에 의하여 별채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관제인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우리은행에 했지만 우리은행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우선 수익권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별채권에 의해서 그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화해 공고를 내린 겁니다. 원고 관제인이 이 사건 손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소 이거는 이제
기각을 서로 각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대금에 대한 거 상계도 다 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확립이 돼 있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상 분양권에 대한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파산이 맞냐, 회생이 맞냐. 이거는 결국은 정확한 거는 파산관제인의 아니면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보통 10%죠. 3억짜리. 요즘 비싸죠. 오피스텔, 뭐 호텔, 레지던스, 그 다음에 원룸, 투룸, 도시명 생활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죠.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 내지 상가가 대부분입니다. 이 하나에 5억, 10억 되죠. 일단 10%만 있으면 분양을 받죠. 5억에서 10억이라도 5천에서 1억만 있으면 내 돈 내고 분양권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은 다음에 전매도 가능하니까 중간에 부동산 시세가 올리면 전매를 해서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기대하에 분양을 받아놨죠. 옛날 저금리 시대에 2020년, 21년도, 19년도, 18년도, 20년, 21년도 이때 되게 저금리 시절에 많이 올랐죠. 자산 가격이. 그래서 막 뭐 고가의 분양을 10% 자기 자금 10%만 있으면 분양권을 막 줬죠. 그리고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자기는 이제 무이자까지 대주는 시행사도 많았죠. 근데 결국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잔금, 중도금은 뭐 근저당권을 형성해서 이자만 내면 되지만 잔금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잔금도 20% 정도 있습니다. 5억짜리 받으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대부분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잔금까지 연체 이자를 물면 급작스럽게 이자나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되죠. 그럼 월급이 뭐 한 2, 300 정도 아니면 3, 400 정도인 분들은 젊은 층은 이 분양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잔금을 내고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피를 붙여서 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피를 붙여서 아니면 그냥 가져가라. 피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전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전매를 가능하면 이제 그 최초로 10%는 건질 수 있죠. 근데 전매도 안 되고 오히려 웃돈을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파산이 들어오고 일부는 이제 개인회생이 들어오는데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가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면 이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동이 되고 개인회생에서는 전액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분양권 이상의 분양권 플러스 나머지 재산 이상을 3년에서 5년 분할 변제해야 되는데 그 정도 소득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본 소득 플러스 분양권을 매각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까지도 이 채무 정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분양권이 매각이 되면 다행이지만 매각이 안 되죠. 그럼 결국 계속 월급의 일정한 금액은 계속 적립해 놓고 분양권은 분양이 안 되고 채무는 확정이 안 되고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2년 지나서 취하하고 새로 하든지 어떤 식이든 분양권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저소득 개인 회생 월급쟁이로서는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회생 계획안으로, 변제 계획안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오히려 간단하죠.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하고 남은 채권은 파산 채권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전환해서 변제계획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순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결국은 분양권을 전매를 하거나 매각이 되기 전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2년, 3년은 변제계획인데 3년 동안 확정이 안 되면 뭐 할 수가 없죠. 개인회생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가 확정 안 되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확정이 돼야 되죠. 어떤 식이든. 지금 미확정이라도 나중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는 확정이냐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개인 회생이냐 개인 파산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정확히 받아보고 소득, 그 다음에 변제 계획, 분양권의 상황, 중간 매도가 가능한지, 해소가 몇 년 안에 가능한지 그런 걸 따져서 파산으로 갈지 폐쇄으로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